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시던 부모님을 보면서도 나이가 드시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넘어가신 적이요. 오늘 이야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보내는 신호들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해서 평생 후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간병을 경험한 많은 분들이 그때 그 행동이 마지막 신호였구나라며 가슴을 치며 후회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신호들을 미리 알고 있다면 소중한 마지막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는 식욕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평생 잘 드시던 어르신이 갑자기 음식을 거부하기 시작하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입맛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려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한 70대 할머니의 딸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좋아하시던 된장찌개도 한 숟갈만 드시고는 배불러라고 하셨어요. 처음엔 감기 기운이 있나 싶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시작이었어요. 이럴 때는 억지로 많이 드시게 하려 하지 마세요. 대신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음식을 소량씩 자주 드리고 무엇보다 함께 있어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을 많이 드시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자연스럽게 수분 섭취가 줄어들면서 몸의 기능이 서서히 느려집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변화는 수면 패턴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평소 새벽 5시에 일어나시던 분이 오전 내내 주무시거나 하루 종일 졸리워하시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게으름이나 우울증이 아닙니다. 뇌의 활동이 점차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꿈을 많이 꾸신다고 하시거나 잠에서 깨어나도 멍한 상태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80세 할아버지의 아들이 이런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하루 15시간 이상 주무시기 시작했어요. 깨워도 조금만 더 자겠다고 하시면서 다시 잠드셨죠. 처음엔 병원에 모시고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해서 안심했었는데 이런 변화를 보이실 때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실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드리세요. 억지로 깨우려 하지 마시고 깨어 계실 때 더 많은 관심과 대화를 나누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급격히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 시절이나 젊은 시절의 추억을 반복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이야. 너희 아버지랑 처음 만났을 때는 예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 같은 이야기를 평소보다 훨씬 자주 그리고 더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인생의 마무리를 준비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소중한 기억들을 가족들과 나누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한 60대 며느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시아버지와의 연애담을 자세히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평생 말씀하지 않으셨던 일들까지 꺼내시면서 몇 시간씩 이야기하셨죠. 그때는 재밌게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우리에게 당신의 인생을 들려주시려는 것이었어요. 이럴 때는 시간이 아까워도 끝까지 들어드리세요. 이런 이야기들이 어르신이 가족들에게 남기고 싶어 하시는 마지막 선물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갑자기 정리정돈을 하시거나 물건을 나누어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평생 아꼈던 물건들을 이제 필요 없다며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서류들을 정리하시거나 통장이나 인감 등을 가족들에게 미리 맡기시기도 합니다. 만약을 대비해서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면서 말이죠. 또한 오래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나 친척들에게 갑자기 안부 전화를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나 싶어서라고 하시면서 평소보다 긴 통화를 하시죠. 75세 할머니의 손녀가 이런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방 정리를 하시더니 이건 너 줄게, 이건 엄마 줘라며 물건들을 나누어 주셨어요. 할머니 아직 쓰시잖아요 라고 했더니 나는 이제 이런 거 필요 없어 라고 하시면서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행동을 보이시면 거부하지 마시고 받아주세요. 대신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오래오래 써요라는 따뜻한 말씀을 건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5번째 신호는 감정 표현의 변화입니다. 평소 표현을 잘하지 않으시던 분이 갑자기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하시기 시작합니다. 특히 평생 말씀하지 않으셨던 속마음을 털어놓으시거나 가족들에 대한 걱정을 더 많이 표현하십니다. 너희들 잘 살아라,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도 많아집니다. 또한 예전보다 감정의 기복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거나 사소한 일에도 더 크게 기뻐하시기도 합니다. 한 40대 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는데 마지막 1달 동안은 매일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지금은 그 말씀들이 가장 소중한 유산이 되었어요. 만약 사랑하는 가족에게서 이런 신호들을 발견하신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 노력하세요.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옆에 있어 드리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됩니다. 둘째, 하고 싶어 하시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드리세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셔도 처음 듣는 것처럼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셋째, 표현하고 싶은 마음을 솔직하게 전하세요. 사랑한다, 고맙다, 존경한다는 마음을 지금 당장 표현하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요. 넷째, 함께 추억을 만드세요. 사진을 찍거나 좋아하시는 음식을 함께 드시거나 예전에 자주 가던 곳에 함께 가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신호들은 슬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중한 시간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선물입니다.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다면 후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소에 자주 안부를 묻고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루 한 번의 안부 전화, 주말에 짧은 방문, 함께 식사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모여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또한 어르신의 인생 이야기를 기록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녹음을 하거나 글로 적어 두시면 나중에 가족들에게 귀중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을 떠나보낸 후 그때 더 잘해드릴 걸,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거라며 후회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신호들을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그런 후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두려워하거나 부정할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보내는 기회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곁에 계신 소중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당장 안부를 물어보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그 작은 관심과 사랑이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으로 가득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며 여러분 모든 분들이 후회 없는 이별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